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악재 뉴스들이 완전히 뒤덮고 있는 상황이 또 발생하고 있죠. 자, 하나하나 좀 짚어 보겠습니다. 자, 주가는 결국 우상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주식 시장이 생긴 이래 가장 확실한 진리죠. 가장 확실한 진리니까 이 뭐 좋은 주식, 성장하는 주식, 이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발 뻗고 잘 자면 됩니다. 시간이 다 해결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뉴스가 먼저 하나 있죠. 일본 2차 보복 MSCI 제조전 다음 주도 악재 가득. 자, 이런 부분 이제 단기적인 투자로 이렇게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사서 약간 이익, 약간 손해, 뭐 이 정도 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뭐 할 필요 있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이제 주식이 이제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조금 높은 가격에 샀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지금 장기 투자를 하려고 산 사람 치고 이렇게 수익이 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몇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부분이 다 비슷한 상황이겠죠. 지금 같은 장에서 뭐 중장기 투자하는데 정말 운 좋게도 잘 올라가는 거 잡았으면 수익이 나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런 종목들 보면 주가 지수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이렇게 뭔가 뭐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 높은 가격이 물려 있다 그러면 지금 팔 거 아니죠. 지금 팔 것도 아니고 팔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좀 악재 이런 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이런 부분들 또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다 지나가고 결국은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상향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 좀 이제 약간 조금 이제 높은 가격에 샀는데 주가가 또 이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이렇게 내려오고 하면 이런 좌절감이 많이 들죠. 자, 그런 부분들 뭐 멘탈을 좀 강화시키면서 나중에 이제 주식 투자 뭐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거 아니죠. 어쩌면 이 주식은 죽을 때까지 투자를 할 겁니다. 이게 중독성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돈을 빼서 은행에 갖다 넣을 수가 없죠. 그리고 손실이 나면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은 뭐 좀 지나면 10년, 좀 지나면 20년, 뭐 그러다 결국은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주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니까 다음 주에 뭐 이런 부분들 악재 맞죠? 이거 다 맞습니다. 맞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일본 2차 보복 할 수 있겠죠. 지소미아를 파기했기 때문에 일본이 매우 유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화이트 국가 리스트 배제가 8월 뭐 28일인가 뭐 그때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죠. 그렇게 되면 뭐 이제 하나하나 다 깐깐하게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통과할 때 이렇게 짚어보겠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 애들이 이렇게 자세히 본다 이러면서 연장을 좀 시켜 주겠죠. 뭐 평소 같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이제 이렇게 허가를 받아 놓으면 그냥 뭐 무사 통과로 이렇게 수입이 되던 거를 이제 건 바이 건으로 다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저그들 일거리도 좀 많이 늘어나겠고, 또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또 보내고 확인하고 보내고 하면서 이런 딜레이가 생길 겁니다. 뭐 딜레이는 생기겠지만 그게 완전히 뭐 수입이 금지되고 중지되고 이렇게는 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2차 보복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할 수 있겠지만 뭐 모기가 조금 괴롭히는 뭐 그런 수준입니다. 모기가 좀 앵앵거리면서 빨리 이렇게 물량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조금 이제 좀 개기다가 오늘 할 수 있는 건데도 내일로 미루고 또 이렇게 뭐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미루면서 이렇게 수출을 좀 연기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조금 기업 입장에서 이제 좀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런 재고를 좀 더 쌓아놔야 되고 이러면서 비용이 조금 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부분이 지나치게 일본이 보복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크게 흔들릴 정도로 뭔가 이런 작업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어떤 아까 뉴스를 좀 이렇게 보니까 잘못하다가 반도체 공장 정말 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뉴스가 뜬 걸 봤습니다. 자, 그걸 봤는데 그럴 뭐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런 문제가 정말로 발생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미국에 있는 뭐 인텔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이 당장 일본 쪽으로 컴플레인을 엄청나게 걸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삼성 쪽에서 공급받는 물량들이 엄청나죠. 서버 구축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반도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장기 공급 계약 이렇게 다 맺어놨는데 일본에서 이제 정말 이거 지소미아도 파기하고 이제 한번 해보자 이거지 이러면서 한국을 공격하면 한국만 공격하는 게 아니죠. 한국도 공격하고 인텔도 공격하고 아마존도 공격하고 구글도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태가 발생 딱 했다. 그러면 먼저 그 기업들이 일본 쪽에 컴플레인을 강력하게 걸겠죠. 그리고 트럼프한테 쪼르르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일본 애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못하겠다. 지금 설비 투자 지금 더 하려고 해도 도저히 지금 저 한일 관계 저거 봐서는 설비 투자 못하겠으니까 설비 투자 안 할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그러면 트럼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지금 이제 설비 투자가 안 그래도 2분기에 상당히 낮아졌죠.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늦게까지 계속 오랫동안 되고 있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설비 투자가 안 그래도 지금 줄어들어 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일본이 지금 뭐 멋모르고 까불다가 물량 공급이 이제 끊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딱 됐다. 그러면 일단 미국 기업들도 타격을 입겠죠.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타격을 받고 유럽도 타격받고 일본도 타격을 받습니다. 많이 받습니다. 일본도.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받죠. 자, 그러면 트럼프는 오로지 머릿속에 미국의 경제 이거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경제가 곧 자기의 대선이라고 그냥 이렇게 공식화해 놓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이 기업들이 좀 이렇게 손실을 보는 상황이 딱 왔다 그러면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본다 그러면 일본의 2차 보복 뭐 하려면 해라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좀 가볍게 쳐다보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호들갑을 이렇게 좀 떨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 일본 때문에 다 뭐 망해 나가고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왕 일단 사실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조금 잘 풀어나가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 싹 해결되고 우리나라 뭐 상당히 주가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이왕 지금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2차 보복 조금 뭐 심리적으로 조금 밀릴 수 있고 조금 기업들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크게 뭐가 어떻게 뒤집어진다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결론은. 자, 그 다음에 MSCI 재조정 이렇게 또 나왔죠. 자, 이 부분도 걱정할 거 한 개도 없죠. 자, MSCI 재조정 기준일이 8월 27일이죠. 자, 이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인데 그 날을 기준으로 0.3%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은 2조 정도 되죠. 자, 2조 정도를 중국 MSCI A주로 편입을 하는 거죠. 자, 그거를 위해서 이제 이 외국인들이 팔 수 있다 뭐 요거죠. 판다 그러면 뭐 월요일 팔겠죠. 월요일 하루 딱 팔고 추가로 이어진다면 화요일도 팔겠죠. 이틀 팔겠죠. 이틀 팔면 외국인들이 많이 팔게 되면 저번에도 봤지만 또 기관이 또 저가 매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팔 상황이 일단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지금 8월 들어서 오늘까지 해서 딱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지금 2조 팔아놨습니다. 벌써 2조 정도 지금 매도를 다 해놨죠. 지금 코스피 금액만 가지고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다 해서 하면 2조 정도 충분히 지금 다 팔아놨습니다. 이미 그렇게 팔아놨기 때문에 MSCI 재조정일이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이죠. 자, 화요일 날 그렇게 나갈 돈 이미 다 외국인들 챙겨놨죠. 자, 그 부분들 이제 리밸런싱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화요일이면 이 부분도 다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 이 재조정 한다고 2조 정도 한다 뭐 이러면서 2조 한 번에 다 파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 뉴스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겁주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벌써 2조 다 팔아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팔아봤자 얼마 안 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미국 시장 뭐 안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이러면은 뭐 좀 더 팔 수도 있겠지만 뭐 월요일 화요일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미 팔았으니까. 그리고 또 많이 이렇게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 저가에 또 이제 기관들이 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안 되죠. 다음 주 악재 가득하지만 이 두 부분 별로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2차 보복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딱 보복한다 그래서 무엇이 이렇게 실행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은 좀 적죠. 좀 심리적인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좀 단기적으로 결국은 좀 흔들린다고 해도 바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뭐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보이시고 이것도 크게 뭔가 이 세계를 흔들 만한 그 정도까지 가면 아베 트럼프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너무 이렇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는 오로지 자국의 경제, 자국 기업의 이런 투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국 기업의 이익, 이런 부분들만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고 나면 미국 금리 방향 나온다 이렇게 오늘 밤이 이제 중요하죠. 자, 그런데 매파의 힘을 실는 연준 잭슨홀 연설 앞둔 증시 관망세 이러고 있죠. 자, 지금 매파적인 인사들의 발언이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이제 금리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인하를 할 이유 별로 없다 이런 언급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죠. 어제 미국 시장 혼조세였죠. 다우는 오르고 나스닥은 약간 내렸습니다. 지금 FOMC 이 회의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관망세에 들어간 거였죠. 자, 그렇지만 지금 보면 최근 연준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파월 의장도 공격적으로 완화 스탠스를 내비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미리
연준 위원들이 연막을 먼저 좀 쳐놨습니다. 쳐놨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적 스탠스를 이렇게 크게 내비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미리 발언을 해 놔야지 시장에서 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기업의 이런 이익으로 본다 그러면 컨센서스가 시장의 이런 컨센서스가 2분기에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딱 잡아놓고 1000억을 딱 만들어내면 에이 그냥 1000억 나왔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시장에서 한 800억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눈높이가 낮죠. 그런데 1000억을 딱 만들어내면 야 장사 잘했네 어닝 서프라이즈는 주가 확 올라가 버리죠. 그런 부분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파적 발언을 이렇게 미리 해놓고 이런 상황에서 이 파월이 조금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좋은 그런 발언을 딱 한다고 해도 지금 이제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조금 좋은 이야기를 딱 해버리면 시장에서는 이거 이 정도까지는 아닐 줄 알았는데 매파 발언이 많이 나왔는데 파월 의장은 조금 좀 완화적 스탠스가 좀 나왔구나 하면서 환호를 하겠죠.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둔 그런 행동이 좀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해놓고 파월 의장이 또 요 정도 수준으로 매파적 발언을 한 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딱 결과가 나오면 그 눈높이에 그냥 맞춰서 나오는 거죠. 시장이 이제 이런 매파적 발언이 없다 그러면 시장 0.5%뭐 인하하고 앞으로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막상 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소극적이다 이러면 기대치가 여기 있는데 파월 의장의 결과 뚜껑이 열어보니까 요만큼밖에 안 된다 이러면 실망이 상당히 커지겠죠. 그러면 실망 매물 이러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이제 이렇게 양념을 좀 쳐놓고 이렇게 이제 뭐 비슷한 수준의 발을 한다고 해도 그냥 컨센서스만큼 나왔구나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도 결과가 어떻게 뭐 오늘 밤에 뭐라고 하든 뭐 그렇게 신경 쓸 이유 없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자, 그리고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금리 인하 압박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빨리 0.5%라 지금 1% 금리 인하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 이러고 있죠. 자, 그렇게까지 하고 있고 실제 장단기 금리 역전도 2번이나 발생했고 연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이런 완화는 뭐 안 할 거고 지금 아직도 금리 인하를 할 마음이 없다. 이런 말을 딱 했다. 그러면 이 화살이 이제 연준 쪽으로 엄청나게 꽂히겠죠. 모든 언론 그리고 트럼프 뭐 해가지고 전부 다 연준이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미국 경제 무너지면 다 연준 때문에 이렇게 화살이 다 날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고민이 상당히 크겠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도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그래도 좀 요 정도는 하겠지라고 기대하는 만큼은 이렇게 좀 발언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완전히 매파적인 발언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시장이 크게 흔들리겠죠. 자, 그렇지만 그렇게 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매파적인 발언을 뭐 아주 강하게 많이 했다 그러면 연준 일단 화살을 상당히 맞을 거고 거기에 이제 상처를 막 입고 나면 그 다음에 또는 중간에라도 조금 이제 완화를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좀 하겠죠. 중간에라도 그러면서 좀 이제 화살을 조금 막아내고 시장을 좀 안정시키겠죠. 그리고 또 트럼프가 연준에서 그런 좀 매파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트럼프가 또 어떻게 손을 쓰게 돼 있습니다. 트럼프가 막 욕을 하면서도 결국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 트럼프가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면서 또 막 뭐라고 이런 대책을 막 쏟아내겠죠. 그렇게 되면 또 주가는 이렇게 방어가 될 겁니다.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진짜 이제 정 안 되겠다 이러면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중국하고 그래 우리 손잡고 잘해보자 뭐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가 돼버리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뭐 이런 악재는 다 한 번에 다 싹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결국은 주가 지킴이 트럼프가 있죠. 트럼프 믿고 그냥 두 다리 뻗고 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연준의 입장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내가 연준이다 이러고 내가 가서 이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말 한마디 또 잘못했다 그러면 모든 화살이 나한테 날라와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이 부분은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염려할 거 없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반격에 나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리스트도 만들고 했죠. 그리고 이제 750억 달러 규모의 미 수입품의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고 있죠. 중국은 오는 9월부터 미국산 대두 원유에 5% 추가관세 부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성명을 통해서 미국의 조치에 따라서 중국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막고 있으면은 바보가 돼버리니까 우리도 행동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라. 뭐 이 말이죠.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5%에서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중국은 12월 15일부터 미국산 자동차를 대상으로 25% 추가 관세 부과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 이러고 있죠. 지금 12월 15일에도 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죠. 9월 1일에 한번 하고 또 연기한 게 있죠. 12월 15일로 이렇게 연기를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3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 방침을 이렇게 먼저 했죠. 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보복 조치 중국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죠. 자,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중 협상단이 이제 9월부터 이제 협상을 하죠. 항상 뭐 미중은 협상하기에 앞서서 시간이 다가올수록 상당히 으르렁 되죠. 으르렁 되면서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항상 싸워 왔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뭐 또 그러는구나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다 그랬죠. 항상 그래왔죠. 자,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중 협상단이 이제 전화회담 이렇게 하고 하면서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죠. 자, 다음 달 중 대면 회의를 위해서 미국을 찾을 예정이죠. 다음 달에 이렇게 협의를 할 겁니다. 전화 회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대표단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이렇게 협의를 하겠죠. 자, 이 협의하는 거는 이번에 이제 연준의 이런 연설을 먼저 이렇게 들어보고 들은 후에 다음 달에 이렇게 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만나 가지고 또 상황을 보면서 뭐 미국의 주가 상황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다 저렇다 또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협상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죠. 트럼프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원칙대로 처음부터 자기들이 원하던 그런 방식의 협상이 아니다 그러면 아예 협상을 안 하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이런 경기 침체 그리고 또 주가 하락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하게 나올 것 같다고 이렇게 감지가 되면 약간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중국이 이렇게 안 좋은 결과치를 내고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되고 주가가 3% 이상 빠졌죠.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12월 15일로 또 이렇게 늦춘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시진핑 같이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뭐 이제 경제 이런 수장들
하고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이제 미 연준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가가 흔들린다. 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또 이제 협상을 바로 하지는 않더라도 협상이 거의 될 것처럼 조금 더 해보자 이러면서 연기를 하거나 또 그렇게 입장을 밝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큰 지금 또 문제라고 볼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중국과 협상 타결을 위해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제일 큰 게 이거죠. 지식재산권, 그리고 환율, 강제적 기술 이전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됐죠. 자, 이 지식재산권하고 강제적 기술 이전 뭐 이런 부분들 법제화를 해라. 이게 미국의 입장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왜 남의 나라 법까지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그 부분은 우리가 법제화는 안 하더라도 또 이렇게 이제 하면은 벌금형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침으로 우리가 관리하겠다. 지금 이 부분에서 자꾸 이제 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도 결국은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뭐 해결이 되겠죠. 계속 이렇게 끝까지 갈 수는 없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14명의 경제 전문가들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인용해 미국발 추가 관세 10% 관세로 인해서 중국의 GDP는 최대 0.5포인트까지 낮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중국의 GDP는 지금 이제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부분 중국이 이렇게 GDP가 자꾸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이 불안하니까 미국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죠. 투자가 2분기에 많이 줄었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고 또 이제 미국에 투자되어 있는 이런 금융들은 중국 경기가 저렇게 이제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겁이 나죠. 겁이 나니까 미국도 영향을 받을 거다. 미국도 안심할 수 없다. 곧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겠죠.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상당히 크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미국의 주가 하락은 반드시 막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거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끝이죠. 끝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 목이 이제 댕강 날아가게 생겼는데 끝까지 이제 자존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밀어붙이면서 이제 뭐 협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러면서 끝까지 하고 나는 위대했다 이러면서 내가 대통령 안 돼도 상관없다 이러면서 그냥 물러날 것이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되든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 연준을 계속 쪼아가지고 이렇게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주가 부양을 하든 뭐 아무튼 미국의 주가는 이렇게 단기적인 좀 흔들림은 있어도 결국은 단단하게 지켜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시간이 이제 이렇게 쭉 계속 이제 평행선 달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런 부분 다 풀리겠죠. 언제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전부 다 죽는 방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뭐 계속 싸우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 부분이 끝까지 가게 되면 전 세계가 다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지금 뭐 누구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가 정말로 이제 올 만한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부분 다 해결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 해결되고 그리고
금리 인하도 이제 많이 하겠죠. 무엇이 뭐 잘 안 된다 이러면 금리 인하도 되고, 그리고 미중무역 협상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풀려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뭔가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미국 주가도 결국은 이제 못 버티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한 절망 속에서 다시 반전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식이 이제 좀 물려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다음 주도 보니까 상당히 멋이 안 좋고 뭐 이렇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일희일비 하면서 걱정되고 이렇게 할 이유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거 계속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죠. 자, 미국 주가 지금 보시면 1800년대부터 1800년 후반대부터 시작했죠.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보면 계속 올라왔죠. 중간에 뭐 이렇게 여기서 25년 걸린 게 대공황이 있었던 거죠. 보호무역주의 계속 하다가 이때는 뭘 몰랐죠. 경제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무역을 하면 자기 나라는 이렇게 경제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전 세계가 다 이 보호무역 하다가 다 박살이 나버렸죠.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위기 대공황 이후에는 이렇게까지 길게 문제가 생기면서 회복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보면은 이후부터 1955년 이후부터 보면 계속 한 번도 없습니다. 좀 올라가면 더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계속 그러죠. 계속 이렇게 지그재그 하면서 결국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주식을 딱 봤을 때 이 웬만하면 망하지 않는 이런 기업이고 또 이제 앞으로 좀 성장하는 그런 산업에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경쟁력도 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계속 기다리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고 지금 이게 2016년까지인데 2016년도 이렇게 해서 이제는 더 이제 올라가기 힘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또 신고가 또 찍었죠. 또 미국 시장은 또 이렇게 가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러면서 계속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이 기업과 인류는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이제 고점이 좀 물려 있다. 그런 분들은 단기로 보지 말고 조금 뭐 내가 중장기로 적금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죠. 자, 이런 부분 딱 보면 답이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런 언론 뭐 지금 보면 실제로 이렇게 상당히 좀 겁나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펼쳐져 있지만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